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금요일이 또 찾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 정말 잘 가죠? 시간은 잘 가는데 가격은 안 가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반등을 해줘가지고 비트코인은 7,349불, XRP는 19센트 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설마 또 이렇게 올리는 척 하면서 번지대 만들어가지고 점프하는 건 아닌지 정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IBM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IBM은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IBM 월드와이어라는 국제 송금 플랫폼을 또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원래는 이 IBM이 리플사와 함께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플사 초기에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스텔라가 갈라져 나오면서 리플사를 던지고 스텔라와 IBM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IBM과 스텔라가 함께 가지고 나온 것이 월드와이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단 발표를 한 후에 업데이트는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동안에 IBM을 담당을 했었던, 그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이미 몇 개월 전에 IBM의 블록체인 총괄인 제시 런던은 IBM을 떠났습니다. 그가 월드와이어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저희들은 꽤 궁금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제이슨 켈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IBM에서 블록체인 총괄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제시 런던의 후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참고로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함께 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인 리오나이더스님께서 찾아내신 소식 중에는 여기 보시는 이 바이럴 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IBM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관심을 갖자 부끄러운지 사진을 내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시면 경력을 확인을 해보면은 IBM에서 5년째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링크드인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적는 거기 때문에 이 정보의 출처는 바로 이 사람 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2017년도 4월부터 인도 뭄바이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인도은행의 리플넷 블록체인 통합을 위한 개념 증명을 실행해오고 있다. 여기서 약간의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은 전에 요노 앱 관련해가지고 또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요노 앱 같은 경우는 인도의 주립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주립은행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파트너로서 올해 또 발표가 나왔었죠.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선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과연 IBM이 다시 한번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및 개념 증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호기심에 대해서 더욱더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부디 2020년에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발표가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겠죠. 그들이 발표를 했었던 월드와이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송금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요. 여기서 다른 암호화폐들 XRP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 런던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이 월드와이어에 관해서는 스텔라도 굉장히 조용한 편인데요. 과연 내막은 어떤 것일까 이제 많이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도 한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플래시FX CEO 인터뷰가 이번에 또 공개가 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XRP 송금로가 호주로 열렸습니다. 호주에 뚫렸는데 거기에서 이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는 곳이 바로 이 플래시FX죠. XRP를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로부터 솔직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플래시FX 같은 경우는 사실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해온 지 4년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또한 이 호주 쪽 실시간 유동성 사용을 위해서 1년 이상 테스트 기간을 거쳤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열어, 빨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테스트 기간이 걸리는지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 내용, 이 기사를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CEO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국제 지불의 혁신의 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이 실시간 유동성 사용을 두고 한 말이고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는 소비자들과 사업가들은 더욱더 의미 있는 국제 송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호주에서 은행들을 사용해가지고 은행들을 거쳐서 현재 송금을 하는 것보다 더욱더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래시 FX 같은 경우는 호주의 금융청으로부터 최초로 AFSL Australian Financial Service License를 취득한 암호화폐를 다루는 회사이고요. 조사에 의하면 호주는 1년에 5억 달러 정도의 송금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캥거루 수출 같은 거 하겠죠?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플래시 FX는 리플사와 함께 4년 정도를 일해왔다라고 밝혔으며 리플사는 이 플래시 FX가 호주 당국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규제 때문에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을. 자, 그리고 플래시 FX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비전과 XRP가 가져다주는 이점에 대해서 항상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솜사탕같이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CEO는 사람들이 XRP를 받아들이고 실시간 유동성을 진행하는 데에는 이 초반에는 전혀 쉽지가 않았다라고 회상을 했고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은행이라든지 이 돈을 다루는 회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새로운 기술을 쉽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회사들이 이미 잘 알려진 방식, 즉 스위프트를 고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실시간 유동성이 더욱더 널리 사용되게 된다 할지라도 스위프트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실시간 유동성이 더욱더 폭넓게 사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 굉장히 현실적인 발언이죠. XRP를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빨리 열어가지고 빨리빨리 가격도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녹록치가 않다. 이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루아침에 은행들이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라서 그들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으며 규제적인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를 돌아보게 되면은 이 ODL은 꾸준히 상승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XRP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네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은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발언을 또 그는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2020년 그들은 송금로를 이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한 송금로를 일본으로 뚫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SBI가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은 또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기반을 다지면서 성장을 할수록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지만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에테오는 비트코인에 끌려다니면서 이중고로 조롱까지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또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기존의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굉장하게 큰 성공을 많이 거두고 이에 대해서 많은 발표를 해준다면은 이것을 보고 더욱더 많은 업체들 및 은행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분 좋은 일들이 2020년도에 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XRP 가격에 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기사들, 안 좋다라기보다는 사람들 기를 죽이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 엄청나게 과매도 되고 있는 XRP가 반등해가지고 29센트, 43센트까지 올라가기 전에 엄청난 하락이 또 오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진다라는데?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10센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1월달에 10센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물론 이것은 당연히 비트코인에게 또 많이 달려있겠죠.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XRP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알트코인들 전부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게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일이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성숙해지기까지는 이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타깝죠. 자, 근데 만약에 10센트까지 떨어지면은 모든 XRP를 다 사버리겠다고 한 남자가 있었는데 과연 그는 그 약속을 지킬까요? 바로 코인필드의 CEO죠. 물론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하시고 여윳돈만 가지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IBM 측에서 리플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발표만 나와줘도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런저런 현실적인 정보들이 좀 나온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부디 여러분들께 광고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도움 없이는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나게 행복한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